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운동하세요, 많이 걸으세요, 몸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걷고 일부러 계단도 오르며 열심히 움직이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걷고 운동하는데 왜 예전만큼 몸이 안 따라줄까? 운동만 잘하면 정말 오래 살 수 있는 걸까? 운동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장수하신 분들을 보면 몸만 챙긴 게 아닙니다. 마음, 관계, 수면, 식습관, 그리고 생활 태도까지 모든 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즉, 건강은 몸 하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가꾸는 일입니다. 오늘은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들, 진짜 오래 사는 사람들의 7가지 공통 습관을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5년간 노화와 생활 습관을 연구해온 건강심리학 박사 정진숙입니다. 수많은 장수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생활을 관찰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들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운동 말고 내 건강에서 무엇을 놓치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나눠주세요. 얼마 전 72세 김정자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1시간씩 걷는데요. 요즘은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잠도 잘 안 와요? 김정자님은 누구보다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내용을 보니 밥, 김치, 국 한 그릇뿐이었고 점심엔 커피 한 잔으로 때우시더군요. 몸은 움직이지만 근육을 만들 재료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주무시고 새벽에 자꾸 깨는 걸 반복하셨어요. 저는 김정자님께 단순하지만 정확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루 2끼의 계란이나 두부를 하나씩 추가하고 저녁 9시엔 불을 끄고 누워보세요. 그리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3주가 지나자 김정자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걸음 속도도 빨라졌으며 표정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시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식사와 수면 리듬을 바로잡은 것뿐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은 운동 하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식사, 수면, 마음, 관계가 함께 맞물릴 때 비로소 몸이 반응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제부터 오래 사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은 건강의 출발점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걷고 계단도 오르지만 정작 중요한 건 하체 근육이 유지되느냐입니다.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곧 독립적인 생활을 결정합니다. 한국노화연구소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중 하체 근육량이 유지된 분들의 5년 후 건강 생존율이 2배 높았습니다. 69세 박순자님은 매일 걷기만 하다가 근력 운동을 추가하면서 무릎 통증이 줄고 허리가 고다졌습니다. 박순자님은 처음엔 운동을 늘리는 게 부담스러우셨대요. 하지만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하루 10번씩만 반복했더니 한 달 뒤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십니다. 저는 박순자님께 매일 20분 이상 꾸준히 걷되 주 3회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운동을 10회씩 더해보라고 제안했어요.
걷기는 심폐 기능을 지키고 앉았다 일어나기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키웁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약한 분은 갑작스러운 계단 운동보다 평지 걷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다리 근육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걷기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더해보세요. 운동만으로는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입니다. 한국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단백질 섭취량 부족으로 근육 감소 위험이 높았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없어지고 고기나 생선을 잘 안 드시게 된다는 점입니다. 74세 정명호님은 하루 2끼의 계란과 두부를 추가한 뒤 한 달 만에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정명호님은 고기를 씹기 힘들어서 거의 안 드셨는데 부드러운 계란찜과 두부로 바꾸니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었대요. 매일 아침 계란찜 한 그릇, 점심에 두부 반 모를 된장국에 넣어 드시고 저녁엔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하루 단백질은 체중과 비슷한 숫자를 목표로 하세요. 예를 들어 60kg이면 하루 60g 정도입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면 6g, 점심에 두부 반 모면 10g, 저녁에 생선 한 토막이면 20g 정도 됩니다. 여기에 밥과 반찬에서 나오는 단백질까지 합하면 충분히 채워집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무리하게 시작하기보다 음식으로 채우는 게 우선입니다. 오늘 식탁에서 단백질 반찬을 먼저 챙기셨나요? 잠은 몸을 고치는 시간입니다. 수면의 질이 건강 수명을 결정합니다. 국립수면센터 연구에서 수면이 6시간 미만인 어르신은 기억력 저하가 1.5배 빨랐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압도 오르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심지어 우울한 기분까지 찾아옵니다. 70세 이은자님은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자 아침 두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은자님은 밤마다 잠드는 시간이 달랐대요. 어떤 날은 9시에 주무시고 어떤 날은 자정이 넘어서야 주무셨죠.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저는 이은자님께 잠드는 시간보다 일어나는 시간을 먼저 고정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기로 정하고 전날 몇 시에 잤든 무조건 6시에 일어나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지만 2주가 지나자 저녁 9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다고 합니다. 저녁 8시 이후 과식을 피하고 스마트폰을 줄이고 일정한 기상시간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면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면제는 잠들게 해주지만 깊은 수면 단계를 줄여서 결국 피로가 쌓입니다. 오늘 밤 몸에게 회복 시간을 선물하실 준비 되셨나요? 물은 약이 아니라 생존 조건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되는데 그렇다고 물을 안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 미만인 노인은 탈수로 인한 어지럼증과 낙상 위험이 3배 높았습니다. 67세 최영식님은 물을 자주 안 드시다가 여름에 쓰러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최영식님은 평소 커피와 녹차만 드시고 물은 거의 안 드셨대요.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굳이 마실 필요를 못 느끼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여름날 밭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주저앉으셨습니다. 다행히 옆에 계신 분이 물을 들여서 정신을 차리셨지만 그 뒤로는 물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셨대요. 그 뒤로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식사 전에 물 반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였어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핵심입니다. 물병을 늘 곁에 두고 시간마다 한 모금씩 드셔보세요. 커피나 녹차는 이뇨 작용 때문에 물 대신이 안 됩니다. 오늘 물을 몇 잔 드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오래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합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살아있고 웃을 일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80년 장수 연구에 따르면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년 이상 오래 살았습니다. 73세 한순희님은 남편과 사별 후 집에만 계시다가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순희님은 남편을 잃고 나서 6개월 동안 거의 집 밖을 안 나가셨대요. 자식들이 걱정해서 경로당에 한번 가보시라고 권했지만 귀찮고 낯선 사람들 만나기 싫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웃 어르신이 직접 찾아와서 손을 잡고 데려가시더래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함께 점심 먹고 이야기 나누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면서 우울감이 줄고 활력이 돌아왔어요. 매일 전화 한 통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세요. 고립된 삶은 몸도 마음도 무너뜨립니다. 오늘 누구와 이야기 나누셨나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손주 돌보기, 텃밭 가꾸기, 악기 배우기,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 삶의 이유가 됩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 연구에서 삶의 목표가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건강 수명이 평균 7년 길었습니다. 76세 김철수님은 은퇴 후 무료함을 느끼다가 동네 아이들에게 바둑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님은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정년퇴직하셨는데 처음엔 시간이 많아서 좋았대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니 매일 텔레비전만 보게 되고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의욕이 안 생기더래요.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바둑 강사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신청하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 아이들에게 바둑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기다린다는 생각만으로도 아침에 일어나는 힘이 생겼다고 하세요. 내일 할 일이 있다는 것,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이유를 얻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습관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스트레스가 달라집니다. 미국 예일대 연구에서 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5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68세 윤미경님은 무릎이 아파서 처음엔 우울했지만 지금은 천천히 걷는 덕분에 꽃도 보고 사람들과 인사도 더 많이 나눈다고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윤미경님은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고 한동안 집에만 계셨대요. 빨리 걷지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다른 사람들은 씩씩하게 걷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속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천히 걷다가 길가에 핀 꽃을 발견하셨대요. 평소엔 빨리 지나쳐서 못 봤던 꽃이었습니다. 그 순간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요. 빨리 못 걷는 게 아니라 천천히 걷는 거라고요. 덕분에 꽃도 보고 지나가는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여유롭게 하루를 즐기게 되셨답니다. 불평보다 감사를, 걱정보다 기대를 선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몸을 바꿉니다. 이제 이 습관들을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기상 시간을 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드는 시간이 달라져도 일어나는 시간만큼은 매일 똑같이 유지하면 몸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지만 2주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알람 없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몸이 회복된 신호입니다. 71세 배윤숙님은 평생 잠이 불규칙했는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기로 정하고 3주를 버티니 저절로 눈이 떠지더래요. 주말에도 30분 이상 차이 나지 않게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토요일이라고 늦잠 자면 일요일 밤에 잠이 안 오고 월요일 아침이 괴롭습니다.
규칙적인 기상이 모든 습관의 출발점입니다.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만드세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처럼 시간을 정해두면 소화기관이 준비를 하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조금이라도 드세요.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75세 오성남님은 원래 아침을 안 드셨는데 매일 7시에 작은 그릇에 죽이라도 한 숟가락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드셨지만 한 달 뒤엔 7시만 되면 배가 고파지더래요.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을 흔들고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소화가 편해지고 기력이 살아납니다. 단백질은 아침부터 챙기세요. 아침 식사에 계란 하나, 두부 반모, 우유 한 잔 중 하나만 추가해도 하루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65세 이후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아침 단백질이 특히 중요합니다. 저녁보다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해집니다. 69세 서민호님은 아침마다 계란 삶은 것 하나씩 드셨는데 3개월 뒤 악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병뚜껑 여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손에 힘이 생겼대요.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면역력과 상처 회복에도 필수입니다. 물은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30분 전에 반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몸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병을 식탁, 거실, 침대 옆 세 곳에 두고 눈에 보일 때마다 한 모금씩 드세요. 70세 장미자님은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놓아두니 자연스럽게 물을 자주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이 있어 물 섭취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맹물을 기본으로 드셔야 합니다. 하루 1.5리터가 목표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루 한 번은 밖에 나가세요. 집 앞 한 바퀴라도 좋습니다. 햇빛을 쬐고 사람을 보고 바람을 맞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실내에만 있으면 비타민 D 부족과 우울감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20분만 밖에 나가도 충분합니다. 햇빛은 뼈 건강에도 필수입니다. 77세 권순철님은 매일 오전 11시에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지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잠도 잘 옵니다. 하루 10분 다리 근력 운동을 하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벽 짚고 까치발 10회, 제자리 걷기 1분이면 끝입니다. 복잡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이 중요합니다. 텔레비전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73세 홍덕수님은 드라마 보면서 광고 시간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10번씩 하셨는데 석 달 뒤 계단 오르기가 한결 편해졌다고 합니다. 하체 근육이 유지되면 넘어지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을 방해해서 잠이 얕아집니다. 대신 가벼운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으세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고 빛은 완전히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깊은 잠이 기억력과 면역력을 지킵니다. 68세 안혜숙님은 잠들기 전 스마트폰 보는 습관을 끊고 라디오를 들으니 잠드는 시간이 30분 빨라졌다고 합니다. 빛이 적을수록 수면 호르몬이 잘 분비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나 가족과 통화하거나 만나세요. 대화 주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건강해집니다. 고립은 흡연만큼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4세 임재옥님은 매주 수요일마다 친구와 통화하는 약속을 정해 놓았는데 그날만 기다려진다고 하십니다. 오늘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매일 아침 오늘 할 일 3가지를 정하세요. 빨래 개기, 화분 물 주기, 장 보기 같은 작은 일도 좋습니다. 할 일이 있으면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이루면 성취감이 생깁니다. 하루를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느낌이 삶의 활력이 됩니다. 72세 송기호님은 매일 아침 수첩에 오늘 할 일 3가지를 적고 하나씩 할 때마다 줄을 긋는데 그 작은 성취감이 하루를 즐겁게 만든다고 합니다. 목표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작은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자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고 적으세요.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친절한 말 한마디 같은 작은 것도 좋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긍정적인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입니다. 66세 유명자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는데 그러다 보니 하루 동안 좋은 일을 찾게 되고 마음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들, 오래 사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만 열심히 하면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장수하신 분들을 보면 운동은 기본일 뿐이고 식사, 수면, 마음, 관계, 목표, 긍정의 모든 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운동만 하고 단백질을 안 먹으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열심히 움직여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물을 안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사람을 안 만나면 우울감이 찾아오고 삶의 의미가 희미해집니다. 목표 없이 살면 하루하루가 무료해지고 몸도 따라 무너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에 단백질을 더하면 근육이 유지되고 체력이 살아납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기억력을 지키고 아침 기운을 되찾아 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로가 줄어듭니다.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작은 목표라도 있으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이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침 기상 시간을 고정하세요. 몇 시에 자든 잘 잤든 못 잤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이것만 지켜도 수면 리듬이 안정되고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바뀌고 하루 계획도 세워지고 결국 모든 습관이 따라옵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버티면 몸이 적응합니다. 알람 없이 눈이 떠지는 그 순간 여러분은 건강한 리듬을 되찾은 겁니다. 기상시간 하나가 수면을 바꾸고 수면이 체력을 바꾸고 체력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인생을 바꿉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몸을 바꾸고 그 몸이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줍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사, 수면, 물, 관계, 목표, 마음까지 함께 챙겨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하나만 잘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달라지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고 물병을 가까이 두고 단백질 반찬을 하나 더 올리고 저녁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치매 예방에 정말 효과적인 음식과 반대로 뇌를 망가뜨리는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시고 꼭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작은 습관 하나 시작해 보세요.